AD 70년 예루살렘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약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남미와 북미, 그리고 심지어는 저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캄차카 반도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중간 여정에 있는 중앙아시아에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인데요.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대인들이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벌어진 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갑자기 카자흐스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려하는 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근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재단법인 원유면 패밀리의 이사장이신 서른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유면 패밀리가 뭐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유면 패밀리는 4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베소 2장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곧 한 세 사람이라 영어로 원유맨이라 하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친척이나 이제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죠, 건속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 됐을 때 곧 한 가족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유맨 패밀리라 이름하게 됐고요. 최근에 또 이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큰 일 하라고 또 외교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또 이렇게 허가가 나와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이제 재단법인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알려하는 그 일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그 일을 주이스 에이전시 for 이스라엘이라는 단체와 저희가 이제 한국 공식 채널로, 아시아 공식 채널로 저희가 4년 전에 계약을 하게 됐고요. 저는 4년 전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제안이 왔었고, 그래서 아시아 크리스찬 대표로 지금은 이제 한 4년 정도 같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조직이 기구가 그 한국의 기독교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제가 알기로는 공식 계약을 맺고 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교회에서 띄운 전용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그때 한 50명의 그 카자흐스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저희가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니까 다 저는 카자흐스탄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10%를 제외하고는 그 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한 거의 90% 이상이 다 그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임시로 이제 그 대피를 했다가 거기서 이스라엘로 온 겁니까? 그렇죠. 오호. 이 전쟁의 여파로 사람들 안에 그 두려움들의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들은 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지 모를 거라고 하는 불안함들이 작용되고 있고요. 또 언제 국경이 닫힐지 모를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작용되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그 탈출하게 됐고요.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뭐 벨라루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 유대인들도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카자흐스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현상이 있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조지아라든가 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또 러시아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몇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징집령을 내렸죠. 아하. 30만 명을 징집령 내렸을 때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나고 또 징집령을 내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작용되니까 하루라도 이제 빨리 가족 전부를 데리고 다 이제 떠나자 이것을. 그래서 여기 카자흐스탄 국경만 해도 자기 앞에 차가 500대가 있었고 2,00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국경을 통과하려면은 뭐 서류 검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6일을 기다려서 나왔대요. 어허.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요. 뭐 그런 스토리 하나씩 있는데 정말 무슨 6.25 전쟁 때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정말 그런 전쟁의 어떤 아픔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나 또는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카자흐스탄이 그분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 여유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전쟁의 중앙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카자흐스탄도. 네. 왜냐하면 그 가까운 곳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15,000명이 넘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빠르게 이 1년 사이에 사실 중앙아시아는 그렇게 알리아나 유대인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서방 쪽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알리아의 후순위 또 항상 환경도 되게 열악한 곳이 중앙아시아였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래서 진짜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런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아는 고사하고 그들이 왔을 때 뭐 어떻게 뭐 친구나 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만 그런 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제 짐 보따리 하나 싸들고 이제 넘어온 사람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은? 주이스 에이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직원들이 집을 오픈하게끔 도와주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당신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나 어떤 그 집들을 오픈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또 알리아 보내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와 살고 또 보내면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 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한 가정의 아파트를 갔는데 뭐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한 두 가정이 나눠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어떻게 와서 했느냐 물어보니까 다 이 현지에 살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유대인들이 그 집들을 열어주고 그들을 이제 케어해줬던 먹을 것까지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아 이게 긴박하게 일들이 돌아가고 있고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더 이것이 장기화될 거라고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사이에 2번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왔고요. 그래서 빨리 이 일들을 한국 교회에 좀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의 좀 필요를 이런 돌봄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오려면은 국경을 넘을 때 이 카자흐스탄 비자는 어떻게 해결을 하던가요? 지금 항공을 통해서 올라오고 하면은 비행기 싸기 너무 비싸가지고요. 거의 차를 한 대 사야 되는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티켓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일단 그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큰 제재는 없대요. 아, 카자흐스탄 쪽에서 네. 다 받아주는군요, 네, 일단은. 조지아나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중앙아시아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지역들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는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막 그 경제적으로 차도 2배로 다 늘어났고 뭐 집세도 2배로 두세 배로 올랐고 조지아 이런 지역에는 원래 한 27,000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만 명이나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이미 조지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더 많다는 거죠. 러시아는 한 15만 명 정도가 조지아에 지금, 왜냐면 조지아는 이 산맥 하나만 넘어오면 바로 조지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경들 통해서 다 넘어올 수 있는 곳들은 지금 다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받아주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돈도 안 받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오거나 러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뭐 조지아 이런 나라에서 이제 같은 유대인들끼리 받아주고는 있는데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수는 없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로 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기 원하면 또 다 받아주나 보죠. 그 이제 주이스 에이전시의 총재가 최근에 이제 바뀌셨는데요. 그 총재께서 이제 주이스 에이전시 해외 사절단이 한 3,000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중앙아시아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신청하면 군대를 보내서라도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 말씀하셨어요. 멋있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주이스 에이전시 센터를 더 확장해서 이제 설치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큰 알리아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 중에 나도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골라냅니까? 일단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요. 한 사람당. 네. 아, 가정이면 한 가정이겠죠. 뭘 물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디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든가 그런 어떤 흔적을 남겼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게 드러났을 때는 이제 거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전과 기록이 있는지, 전과. 아하.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가지고 전과가 있는 걸 드러나가지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종교적인 것만 이렇게 체크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주 3시간이나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크하겠어요. 다양한 것들을 다 체크하고 비로소 이제 알리야 승인이 나게 되는 거죠. 알리야 승인이 나면은 곧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까? 일단 이 중앙아시아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잘 좋은 관계로 수교가 돼 있지 않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 수에 비해서 알리야 신청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카자흐스탄 가는데 카자흐스탄이 뭐 우리나라의 뭐 28배인가 이렇게 큰 나라잖아요. 면적이 네. 얼마나 넓은지. 예. 그쪽 큰 나라의 사무실은 한 15명 들어갈 만한 조그만 사무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 때 작년 9월에만 해도 500명이 왔대요. 와. 15명 들어가는 사무실에 5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마다 줄을 서가지고 영사를 이렇게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완전히 그 전쟁 때 피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고, 제가 요번에 2주 전에 다시 갔던 이유도 우리 알리야도 중요하지만 이 사무실을 좀 더 이렇게 좀 확장해주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좀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들의 가장 필요는 이스라엘 빨리 가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머무는 한 달에서 뭐 길게는 한 6개월까지 머무는 이 주이스 에이전시 사무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좀 사무실을 확장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됐고, 한국의 한 단체가 그것을 이제 5년 정도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런 사무실을 이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분들이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 또는 뭐 카자흐스탄까지 왔으면은 굳이 뭐 이스라엘까지 안 가도 그냥 카자흐스탄에서 머물러서 다른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만도 한데 꼭 이스라엘로 가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제가 만났던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에서 만났던 유대인들하고 제가 직접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에 가긴 가야 할 텐데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항상 말씀을 보는 민족이고, 그리고 또 그들 안에 그 피가 항상 그 땅을 향해서 오라고 호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젠간 가겠지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삶의 터전을 다 이곳에 만들었는데 쉽지 않죠. 버리고 집 다 정리하고 가방 2개 들고 수트케이스 들고 그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못 움직였대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갔으니까 벌써 이 전쟁이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때까지 안 갔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이 전쟁이 끝나기를. 언젠간 끝날 거다. 근데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오면서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닥치면서 뭐 80세 할머니들도 뭐 70 몇 세의 할아버지들도 그 정말 험난한 길이잖아요. 6일을 줄을 서가지고 지금 뭐 한국보다 훨씬 뭐 영하 25도 막 이런, 카자흐스탄이 엄청 추운 나라인데요. 그런 곳을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분들하고 이스라엘로 오는 그 비행기를 같이 타셨죠, 목사님께서? 네, 12월 달에 같이 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던가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은 이게 몇십 년을 기다렸던 막 그런 알리야라 막 눈물도 흘리고 도착했을 때 막 환호를 외치고 도착했을 때 땅에 키스를 하고 막 그런 막 흥분된 모습이라면,
여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은 없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가족을 다 그 땅에 두고 왔고 아, 삶의 터전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왔. 갑자기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들 어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가 80세 조지아 티빌리시에서 나자냐라고 하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 우크라이나 마니우폴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대래 주변 사람들, 친구분들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표정이 정말 그 막막함, 황망함. 네, 황망함. 그래서 저희가 그 나자냐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희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 친구가 되어드릴 거고 가족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연락처도 주고받고요. 또 가져간 조금의 또 선물도 드리고 그런 시간들 보내고 왔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이제 딱 내리면은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이스 에이전시에서 24개의 정착촌을 운영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군데 더 늘어나서 25개의 정착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게로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길게로는 3년까지 뭐 더 원하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 교육이라든지 또 그분이 이제 뭐 의사였어도 거기에서 의사였지 이스라엘에서 이 증이 면허증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에 이분을 연결해 드려서 다시 그런 안과 의사를 그대로 이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들을 이제 정착촌에서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는데도 물론 비용이 좀 들지만 또 도착해서도 돈이 많이 들겠네요. 실제적인 이 비용의 퍼센테이지는 더 그렇죠. 비행기는 편도 티켓값만 필요한데 정착은 이게 뭐 우리나라 하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머문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6개월에서 뭐 3년이니까요. 정말 뭐 그들의 뭐 생활비도 지원해 줘야 될 거고요. 그들의 애들이 공부도 무료로 다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훨씬 많은 비용들이 사실 정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마무리 단계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계속 몰려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이런 알리아나 이런 가장 핫한 나라가 될 거다. 저에게 이런 말 했을 때 저는 콧방귀를 꼈었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네. 오호. 중앙아시아는 아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통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매달 저에게 이제 주이스 에이전시에서 오는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왔고 다음 달에 뭐 누가 왔고 이런 게 다 보고서가 오는데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뭐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항상.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항상 뭐 이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핫한 나라고요. 그곳에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알리아가 진행될 거고 이번 연도에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 전용기 세대가 지금 벌써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또 9월 달에 10월 달에 한 100명 단위, 뭐 200명 단위의 그런 전용기 알리아 작전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것 목사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사야 66장 20절에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안에 그들이 그들을 노새에 태워다가 낙타에 태워다가 그들을 여호와께 예루살렘 나의 성산에 드린다,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중에 내가 레위인을 삼을 거고 그들 중에 내가 예배제를 삼을 것이라. 알리아는 알리아만 보면 안 되는데요. 알리아 뒤에 하나님의 어떤 숨은 의도와 목적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알리아만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불순물을 보면서 아 이거 참 사람이 하는 거라 완벽할 수가 없죠. 불순물도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고 이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 의도를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말씀에서 찾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저희가 마음을 받아야겠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성취돼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 메시아를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거밖에 이제 뭐 몇 개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단계에 있다고 보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예언의 말씀에 동참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거죠. 하나님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데, 주님은 지금 이 알리야를 지금 130년 동안 이 일들을 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주의 오실 길들을 예배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그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동참을 하고 있나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행기가 계속 금년에도 몇 번 이렇게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그 코리아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 하나님이 한국을 부르신다 라는 코레아. 것이 코레아의 어떤 히브리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코레아의 히브리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1948년 탄생하게 되고, 그때부터 한국이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산이면 산마다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이었잖아요. 산이라는 산마다 다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하나씩 뽑아겠다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민족이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제 나아갈 때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 근데 어디로 부르시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마땅히 준비돼야 되고, 우리도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지만 그 땅도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일에 뭐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뭐 불교 신자들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주님의 신부들이 이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많이 동참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동참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예 뭐 관심 안 갖는 교회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용기를 하겠다고, 전용기를 한 대 하려면은 뭐 숫자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억대가 넘는 이 후원을 해야 되는데 결코 마음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어떤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이 알리야의 물결 한 성경에 4번이 나오죠. 야곱의 알리야부터 시작해서 또 출애굽 알리야, 또 바벨론에서 알리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알리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알리야도 역시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지, 한국교회의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주이스 에이전시나 뭐 원유원 패밀리나 또 저나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안 해도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주님 이제 다시 오셔야 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텐데, 그래서 단지 그 일에 쓰임받으니 너무 감사할 뿐이죠. 자, 그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뭘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할 저는 7천 명의 기도 후원자를 지금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후원자들 7천 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일단 기도의 후원자들이 모여야 되고, 다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뭐 심지어는 북극곰 돕는데도 매달 2만 원씩.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북극곰 너 2만 원씩 돕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2만 원도 후원 안 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4만 원으로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면 같이 그런 7천 명의 그 사람이 되어서 같이 한다면 이 알리야의 물결이 한국에서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럽습니다, 목사님. 그 알리야의 현장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또 동참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주신 목사님이 잘 또 감당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로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그죠? 예. 오늘 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그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알리야의 새로운 소식들 이렇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